안녕하세요, 타타오입니다. 문자인문학, 검색해봐도 나오는 게 없습니다. 검색을 해보면 온전하게 나오는 건 제가 올린 것 뿐이네요. 그만큼 황무지입니다. 사람들이 문자를 겉핥기로만 알고 쓴다는 뜻이죠. 수박의 겉을 앞니로 몇 번 깎다가 던져버립니다.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깊고 심오한 건 부담스러워하고 귀치하나 하니까요. 그래서 세상은 지금 귀찮음이 난무하고 하찮음만이 행세하는 시대인지도 모릅니다. 유튜브나 블로그, 그런 SNS 활동을 하려면 키워드 검색어를 인기 있는 걸 잡아야 하는데 저는 뻔히 알면서도 이 삭막한 들판에 문자라는 씨앗을 뿌리고 또 뿌립니다. 몇백 명의 구독자 계신 것조차 신기할 지경인데요. 어쨌든 언젠가 조금 더 많은 분들께 이 문자인문학이 알려지고 그것이 세상을 좀 더 아름다이 만들어가는데 조금이라도 영향을 준다면 보람입니다. 이 문자인문학에 관심이 부쩍 생기신 분들은 우선 제 유튜브 채널 타타오스제이 컨텐츠들을 열람하시길 권합니다. 그게 가장 현명한 순서입니다. 이미 수많은 문자를 요리하고 맛보고 해왔지만 오늘은 그 뿌리, 문자인문학이라는 단어 자체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하죠. 먼저 문자를 만나보세요. 다 아신다고요? 문자. 원래는 한자에서 상형과 지사를 문이라 하고 형성과 회의를 자라 하죠. 즉 한자의 뿌리를 문이라 하고 그 후에 자식처럼 번성하게 된 것을 자라 합니다. 이런 학문적인 접근은 저는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가 바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자, 문자는 한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한자의 한을 내심 우리나라 나라 한자를 쓰곤 합니다. 왜냐하면 한자가 중국 한나라 때 나온 것이 아니거든요. 그 훨씬 이전에, 즉 은나라, 상나라라고 표현되는 그 무렵에 갑골 문자로 이미 나왔던 것이니까요. 상나라의 중심지는 은어 지역이며 갑골 문자는 그 은어에서 대량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민족은 동이족이라고 하는 게 이미 밝혀진 정설이죠. 잠깐요. 저는 국수주의도 또 반대로 사대주의도 아닙니다. 동이족이라고 해서 모두 우리 민족인 것도 아니니까요. 한자도 우리 민족이 만들었다고 주장하려는 것도 아니고 최소 동방의 사람들, 우리 민족을 포함하여 여러 민족이 더불어 긴 세월에 걸쳐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평화로워요. 그러니 최소한 한자가 남의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글과 한자를 씁니다. 이 두 가지 위대한 문자를 쓴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의 축복입니다. 인류 최고의 소리 문자인 한글과 인류 최고의 뜻글자인 한자, 이 두 가지를 아울러 문자라고 부릅니다. 이제 인문학입니다. 인문학은 수많은 표현이 가능하겠으나 결론부터 말하면 이겁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벌레처럼 본능에 충실하게 살 것인가? 의외로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아니면 보통 사람들처럼 미혹의 안개 속을 더듬어가며 늘 불안이라는 혈액을 몸에 일정량 채운 채 살아갈 것인가? 자기가 어디서 왔고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채로 그렇게 살다가 죽어갈 것인가? 사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무슨 활로가 있을까요? 그걸 눈 크게 뜨고 알아보자는 게 인문학이며 그 핵심 도구는 무엇이어야 적당할까요? 인문학의 가운데 글자, 문입니다. 바로 그럴 문이죠. 그런데 이 문자와 인간 삶의 질이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요? 문자는 우리 인류의 평균 수준의 존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제 스타일의 직관적인 표현을 쓰자면 신이 성현의 몸을 통해 인간 세상에 전한 것이 문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자들은 살펴볼수록 신기함을 넘어 신성한 광위들을 내뿜고 있죠. 문자는 에너지며 생명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들의 코드인 문자를 통해 생을 관통하는 진리를 파악하자는 것이 문자인문학입니다. 이 문자인문학이 당신에게 어떤 변화를 줄까요? 첫 번째, 가치관이 바로잡힌다. 도덕이 무언지 분명히 알고 길흉화복의 내밀한 정체를 환연하게 보게 된다면 기존의 허접한 가치관이 부서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가치관이 바로잡히면 인생의 중심축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운명이
바뀐다. 내가 무엇이며 어딜 향해 가는지를 이해한 이는 불필요한 번거로움을 다시 만들지 않게 되니 운명이 바르게 되고 쭉 펴지죠. 심플해집니다. 이것이 진정한 개운입니다. 세 번째, 삶의 질이 바뀐다. 알림이 깊어지고 바라지니 삶이 바뀝니다. 오장육부 속까지 그 진실이 알랄이 박히게 되니 심신이 영롱해집니다. 당신의 세계 속의 문자들은 이제 온 세포 층차까지 스며들 것이며 미세하고 빽빽해진 고층차의 에너지들이 낡고 저층차였던 육체며 관념들을 바르게 제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원래 인류가 문자를 만나기 이전을 야만이라 합니다. 문자를 만나고도 알아보지 못함을 문맹이라 하며 문자의 겉만 알고 속의 신령함을 모름을 세속이라 하지요. 이제 이렇게 문자의 신을 조우하여 자기 안에 알매 빛이 환하게 밝아짐을 일러 문명이라 합니다. 그러니는 바야흐로 온갖 재앙에 입구했던 입과 손이 바로잡히고 쓰는 언어 문자마다 금은 보석보다 백천만 배 빛나며 같이 있으리니 그리 되어감을 문화라고 합니다. 그런 세상의 주인공이 문명인이며 문화인인 것입니다. 이제 문자인문학의 문을 밀어보시겠습니까? 이 문은 비록 크고 두꺼우며 장중해 보이지만 당신이 밀면 스르르 열립니다. 그것이 당신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